다음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혈액, 분뇨, 체액 등 인체 내부에 채취된 대상물을 이용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국내외 상급 종합병원 및 검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상장을 했고요. 이날의 시가는 25,050원입니다. 자, 상장 첫날 강력하게 상승을 했지만 윗골이 달고 음봉 마감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튿날에는 어떻습니까? 상장 첫날에 가격이 시작가였던 25,050원을 넘는 시초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가 25,500원입니다. 5.8%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잘못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는 분봉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 첫날에는 종가가 24,100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튿날에 어떻습니까? 시가가 25,500원으로 25,050원을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시초가가 25,500원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우리가 시초가에 잡았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건 30분 봉 캔들입니다. 30분 동안 최대 수익은 대략 한 5%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처럼 뭐 하루 이틀에 거쳐서 20%, 30%, 5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 단타로도 이 안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걸 수익을 못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준, 이날의 시초가였던 25,050원 상장 첫날의 시초가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1.8%죠. 네.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여러분 뭐 맥시멈 삼아서 2% 혹은 3%까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냈으면 5%, 여기서 상장 첫날에 시초가 이탈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손실은 2%에서 길게는 한 3%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첫날에, 둘째 날에 매매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상장 첫날에 시초가 이탈을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상장 첫째 날에 종가까지도 이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넷째 날 어떻습니까? 더 깊이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섯 번째 날 어떻습니까? 이때가 위치가 중요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가 24,100원, 이렇게 상장 첫날에 종가했던 24,100원을 갭상승으로 뛰어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시초가에. 자, 시초가가 24,350원이에요. 즉 8.7%나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시초가인 24,350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혹여라도 이탈을 했을 때 얼마를 손절로 잡으면 될까요? 네, 바로 24,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날에 첫날에 종가였던 24,100원을 기준으로 손절을 잡고 시초가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24,1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 손해율은 대략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손절가를 건드렸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여기 이탈했어요.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이 시초가, 오늘의 시초가에 잡을만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24,350원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25,050원 이런 데서 1차적으로 수익을 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째 날 12월 15일을 분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월 15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일 때 자, 시가 24,350원이 상장 첫날에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고점까지는 18%의 상승률이 나와 주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수익을 실현 못하더라도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눌림을 받을 때 수익을 실현해도 1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10% 정도 수익을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다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어떻습니까? 다음날 무려 또 갭상승을 7.7% 27,700원에 시작을 합니다. 시초가부터 다음날 시초가에 팔았다 치더라도 대략 한 13.6%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치만 놓고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10%, 13% 이걸 다 먹겠다 이런 욕심이 부리는 게 아니라 3%든 5%든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다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결국 상장 첫날에 시초가와 종가를 다 이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때요?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날 1월 4일에 시가 22,700원에 시작을 합니다. 1월 4일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봉 차트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월 4일입니다. 자, 1월 4일날 보시면 시초가가 22,700원으로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24,100원보다 아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면서 24,100원 상장 첫날에 종가를 돌파해줬고, 그런 다음에 상장 첫날에 시초가였던 25,050원 부근에서 저항을 좀 받은 모습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이렇게 상장 첫날에 종가 또는 시초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한 차례씩 큰 상승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세요. 여기서 이런 장대 한봉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밑에서 잡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날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24,100원에서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 높이까지가 무려 20%, 만약에 이튿날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26%, 만약에 3일째 높이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대략 30%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익을 우리가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게 뭐 5%든 10%든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퀀타 매트릭스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반대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NFC. 네, NFC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NFC 작년 12월 2일날 상장했습니다. 자, 이때 시가 27,000원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그어보겠습니다. 종가는 16,950원. 자, 상장 첫날 애석하게도 추가 상승 없이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이네요. 이후에 어떻습니까? 첫날에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이 16,950원을 윗단으로 시세 형성 못하니까 그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항을 받죠. 예.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캔들에서 어떻습니까? 돌파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캔들은 지지하는 모습, 아랫꼬리가 짧게 저항을 받았지만은 이내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네, 거래량 터지면서 이 캔들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16,950원을 뚫었을 때 이 캔들에 집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16,95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 한 7%고요. 만에 하나 이튿날 시초가에 던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16%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눌림목을 다 버텼다라고 할 경우에는 큰 상승까지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50%의 상승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에 하나 상장 첫날에 종가를 돌파할 때 못 잡았어요. 그럼 지켜보는 거예요. 며칠을 지켜봐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캔들에서 돌파가 나오죠. 이 돌파가 나올 때 결국 상장 첫날에 시초가였던 27,000원을 돌파를 해줄 때 여기서 우리가 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길진 않지만 그래도 27,000원부터 고점까지 대략 12%고요. 여기서 하루를 버티고 셋째 날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고점까지 대략 26%입니다.
당일날 사서 당일날 못 팔고 또 뭐 며칠 들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못 팔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계속 매도 구간이 주죠. 그리고 이 가격대 상장 첫날의 가격이었던 27,000원에만 매수가 되어 있어도 다 수익 구간인데 이런 데서 다 5% 정도씩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상장 첫날의 시초가 27,000원 이탈하니까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그 아래로 시세가 형성됐고요. 대신에 이 NFC 추가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16,950원 부근을 지지받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형태로 가게 되고, 결국 다시 한 번 더 상장 첫날에 시초가였던 27,000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이런 직전 고점의 몸통 있죠? 이런 데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해 준다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 첫날의 캔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다른 일반 이제 신규 상장주가 아닌 종목들처럼 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은 이런 방식이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검색식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일 60일, 즉 3개월 이내에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시초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만 반대로 보면은요, 자, 최근에 상장한 솔로엠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예, 시초가가 34,000원인데 34,000원, 우리 종가가 29,150원입니다. 자, 상장 첫날에 종가를 이렇게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밑에서 시세가 형성됐죠? 이날 어떻게 보면 이제 뚫어졌어요. 이날 뚫어졌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착을 하는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날 상승적인 탄력을 받을 때 한번 매수해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맛보기만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29,150원 상장 첫날의 종가를 안착하는 양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날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장 첫날에 시초가였던 34,000원을 돌파해준 흐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월 27일에 상장을 했고요. 시가는 23,000원, 종가는 29,900원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와 종가를 체크해 두었고요. 첫날 상승했을 때부터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들어갔죠. 하지만 두 번째 날은 어때요? 높은 갭 상승을 보여주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음봉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셋째 날에는 결국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더니 첫날 종가의 29,900원은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날 어떻습니까? 2월 4일에 저점인 21,800원으로 상장 첫날에 시작가였던 23,000원 이탈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시가가 다시 요 첫날의 종가였던 23,000원을 회복을 해주면서 시작을 해요. 물론 윗골이 달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23,000원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일단 지금 상장 첫날의 종가를 안착을 했어요. 다음날 어떻습니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더니 이 박스권 안에 매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죠. 네, 상장 첫날에 종가였던 29,900원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어떻습니까? 23,000원 부분을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힘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라도 23,000 윗단으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날은 한번 좀 노려볼만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거래량이 확 줄은 상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작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종목들은 지금 23,000원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수를 했다가 뭐 만약에 오늘 종가라도 뭐 지금 23,400원인데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가 23,000 이탈하면 일단 손절. 근데 다시 23,000 회복을 했다. 그럼 다시 매수. 지켜봤을 때 이 박스권 매매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3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혹여라도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랬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과 테마가 같이 엮여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상장 첫날의 시가와 종가를 기준가로 잡고서 매매하는 방법, 즉 지지와 저항한 라인을 기준을 잡고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직접 종목을 검색해 보셔갖고 관심 종목으로 두세요. 이렇게 상장 첫날의 시가 혹은 종가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한번 이런 식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액으로 한번 좀 먼저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무조건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 수익을 차등 실현하시면서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